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집 침대에서입니까? 아니면 요양원 침대에서입니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십니다. 평균 입소 나이는 79세. 한 번 들어가면 평균 3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요양원 입소 이유 1위가 뭘까요? 암? 아닙니다. 심장병? 아닙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넘어져서 갑니다. 38.7%. 2위는 근육이 빠져서 갑니다. 22.4%. 3위가 치매입니다. 18.9%. 보십시오. 암이나 심장병 때문에 요양원 가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양원은 병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약해져서 갑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병에 안 걸릴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몸을 약하게 만들지 않을까? 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는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교수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논문으로 검증된 것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꿀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씩씩하고 어떤 분은 힘들어 보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근육입니다. 서울대병원이 70대 어르신 2,400명을 1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근육이 많은 분들 10명 중 9명이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계셨습니다. 근육이 적은 분들 10명 중 6명은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2배 차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은 그냥 힘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있어야 당이 저장됩니다. 혈당이 조절됩니다. 당뇨가 안 옵니다. 근육이 있어야 면역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염증이 줄어듭니다. 암 위험이 낮아집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요양원이 눈앞입니다. 작년에 제 어머니 친구분 이야기입니다. 72세이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는데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하고 누워 계신 게 2달. 일어나 보니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입니다. 단 한 번 넘어진 것 때문에. 그러니 절대 근육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근육을 지킬까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 의자에서 일어서기를 매일 30번 하십시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걷기는 근육을 유지만 할 뿐입니다. 근육을 키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앉았다 일어서기는 다릅니다. 허벅지 근육을 직접 키웁니다. 이 근육이 있어야 화장실 가고, 버스 타고, 계단 오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손은 가슴에 모으고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게 10번을 1세트, 아침, 점심, 저녁 3번이면 됩니다. 처음엔 5번도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2주만 지나면 10번이 쉬워집니다. 한 달 지나면 20번도 거뜬합니다. 하루 2끼는 반드시 고기를 드십시오. 채소 위주 식사, 70대 이후엔 독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 결과입니다.
고기 안 먹는 노인이 근육 빠지는 속도가 3배 빨랐습니다. 5년이면 근육의 20%가 사라집니다. 체중 60kg이면 하루 최소 7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소고기 100g에 26g, 계란 하나에 6g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점심 저녁 두 끼 중 최소한 한 끼는 손바닥만한 고기가 있어야 합니다. 소화 안 된다고요? 30분 푹 삶으면 됩니다. 이 빠져서 못 씹는다고요?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셋, 햇빛을 매일 30분 쬐십시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집 앞 산책하면서 햇빛 쬐고 오는 길에 손바닥만 한 고기 사오십시오. 집에 와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하십시오. 이 세 가지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5년 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넘어지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65세 이상 어르신 26명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26명이 아닙니다. 매 시간 26명입니다. 1년이면 23만 명이 넘어집니다. 그중 2만 3천 명은 뼈가 부러집니다.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75세 이상 중 절반은 1년 안에 요양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고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씩 2주면 14%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걷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74세이셨습니다. 작년 겨울 화장실 가시다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지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저녁에 물도 안 드셨습니다. 외출도 안 하셨습니다. 혹시 또 넘어질까봐. 6개월 만에 몸무게가 7kg 빠지셨습니다. 근육이 다 빠진 겁니다. 지금은 지팡이 없이는 못 걷습니다. 한 번 넘어진 게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까요? 4가지만 하십시오. 하나, 화장실을 나처럼 밝게 하십시오. 가정 내 낙상의 절반이 화장실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조명을 바꾸십시오. 지금보다 2배 밝은 것으로. 그리고 센서 등을 다십시오. 문 열면 자동으로 켜지는 것. 1만 원이면 됩니다. 복도에도 다십시오. 침실에서 화장실 가는 길에 밤에 불 켜러 스위치 찾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둘, 문턱을 모두 없애십시오. 2cm만 되어도 걸려 넘어집니다. 젊을 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70 넘으면 다릅니다. 발을 드는 높이가 낮아집니다. 문턱이 보여도 걸립니다. 문턱 제거 비용 한 곳에 5만 원입니다. 집 전체에도 50만 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 골절되면 수술비가 500만 원입니다. 요양원 한 달 비용이 200만 원입니다. 어느 게 현명한 선택입니까? 셋, 화장실의 손잡이를 지금 당장 다십시오. 변기 옆 양쪽에 하나씩. 샤워할 때 잡을 수 있게 벽에 하나. 세면대 옆에 하나. 최소 3개입니다. 손잡이 하나에 3만 원입니다. 3개에도 10만 원입니다. 이게 아깝습니까? 손잡이 하나가 요양원 가는 걸 막아줍니다. 넷, 슬리퍼 버리십시오. 실내화는 발 뒤꿈치가 잡히는 것으로 신으십시오. 슬리퍼 신고 걷다가 벗겨져서 넘어지는 분들 한 해에 수천 명입니다. 그리고 매일 한 발로 30초씩 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의자 잡고. 이게 균형 감각을 키웁니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비틀거려도 안 넘어집니다. 오늘 당장 하십시오. 영상 끄고 일어나서 집 안을 둘러보십시오. 문턱이 있습니까? 화장실에 손잡이가 있습니까? 없으면
내일 당장 견적 받으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나면 늦습니다. 세 번째, 혼자 있으면 머리가 나빠집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과 함께 사는 노인, 치매 걸리는 비율이 얼마나 다를까요? 2배? 아닙니다. 2.5배입니다. 서울대 의대가 8년 동안 3,200명을 추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사람을 안 만나는 분들 10명 중 3명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반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나는 분들은 10명 중 1명만 걸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화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뇌가 쓸 일이 없습니다. 안 쓰는 뇌는 녹슬리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울증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입니다. 주 1회 이하로 외출하는 노인 62%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이 오면 의욕이 없어집니다. 밥도 안 먹게 됩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빠집니다. 넘어집니다. 요양원입니다. 혼자 있는 것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69세에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고 처음 1년은 괜찮으셨습니다. 2년 차부터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3년 차엔 거의 집 밖을 안 나가셨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찾아왔더니 할머니가 같은 질문을 3번 하셨답니다. 병원 갔더니 초기 치매였습니다. 이제 72세, 혼자 사는 게 위험해서 요양원 알아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하십시오. 하나,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어디든 좋습니다. 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카페, 공원, 마트. 사람이 있는 곳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나가십시오. 한 번이라도 안 나가면 다음엔 더 안 나가게 됩니다. 습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십시오. 2,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서예든 노래든 춤이든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증명했습니다. 70세 이후에 악기를 배운 분들 뇌 크기가 증가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뇌는 자랍니다. 단 쓸 때만. 배우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수업에 가야 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선생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게 뇌를 자극합니다. 셋, 손주 육아는 주 2회, 하루 4시간까지만 하십시오. 손주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과하면 독이 됩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 연구입니다. 주 5일 이상 손주를 전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오히려 머리가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뇌를 망칩니다. 선을 그으십시오. 월요일, 수요일만 각 4시간만. 이렇게 정하십시오. 자식이 뭐라 하면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도 내 인생이 있다. 너무 많이 보면 나도 아프다. 오늘부터 전화하십시오. 친구에게, 복지관에, 배우고 싶었던 곳에. 다음 주 일정을 잡으십시오. 혼자 있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게 치매를 막습니다. 4번째, 약이 많을수록 더 빨리 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약 몇 개 드십니까? 5개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입니다. 70세 이상 평균 복용 약물 개수가 6.8개입니다. 5개 이상을 다약제라고 합니다. 다약제를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넘어질 확률이 2배 높아집니다. 어지러움이 3배 늘어납니다. 머리가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약끼리 싸우기 때문입니다. 혈압약과 수면제 같이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집니다. 일어날 때 핑 돕니다.
넘어집니다. 당뇨약과 진통제 같이 먹으면 저혈당이 옵니다. 의식을 잃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71세. 건강검진에서 혈압 높다, 혈당 높다, 콜레스테롤 높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약 3개 줬습니다. 거기에 무릎 아파서 진통제, 잠 안 온다고 수면제, 소화 안 된다고 위장약. 어느새 6개. 3개월 후부터 이상해졌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했습니다. 가족이 치매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다른 병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 부작용입니다. 약을 3개로 줄였습니다. 2주 만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 3개월마다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선생님, 제 약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남겨주세요.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주세요. 의사는 바쁩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처방합니다. 여러분이 요청해야 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권고사항입니다. 70세 이상은 3개월마다 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 숫자가 아니라 몸을 보십시오. 혈압 150이면 무조건 약 먹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입니다. 75세 이상은 혈압 150까지는 괜찮습니다. 단, 두통,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이 없을 때, 지금 몸이 괜찮으면 됩니다.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됩니다. 굳이 약으로 140 이하로 떨어뜨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과하게 낮추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머리가 나빠집니다. 셋, 80세 이후엔 암 검진하지 마십시오.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노인의학회 공식 권고입니다. 80세에 암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합니다. 항암 치료합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머리카락 빠지고 토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6개월 보내고 나면 근육이 다 빠져 있습니다. 요양원 갑니다. 차라리 검진 안 하고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사는 게 더 가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약통을 꺼내십시오. 세어보십시오. 5개 넘으면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말씀하십시오. 약을 줄이는 것, 그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근육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하루 30번, 하루 2끼 손바닥만 한 고기, 햇빛 매일 30분. 둘째, 넘어지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화장실 밝게, 센서 등 설치, 문턱 모두 제거, 손잡이 3곳 이상, 슬리퍼 버리기. 셋째, 혼자 있으면 머리가 나빠집니다. 일주일에 3번 외출, 새로운 것 배우기, 손주 육아주 2회까지만. 넷째, 약이 많을수록 빨리 늙습니다. 3개월마다 약 재검토, 숫자 아닌 증상 보기, 80세 이후 과잉 검진주의.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듭니까? 100만 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73세면 요양원까지 6년 남았습니다. 지금 70세면 9년입니다. 9년 후 여러분은 어디 계실 겁니까? 당신의 집 소파에 앉아 손주 사진을 보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계실 겁니까? 오늘이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결정합니다. 영상 끄고 일어나십시오.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10번 해보십시오. 10번 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방금 요양원 가는 확률을 10% 줄이셨습니다. 내일은 20번 하십시오.
모레는 30번 하십시오. 다음 주엔 손잡이 견적 받으십시오. 다다음 주엔 복지관 전화번호 알아보십시오. 한 달 후엔 습관이 됩니다. 1년 후엔 몸이 달라집니다. 5년 후엔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90세에 어디 계실지는 오늘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요양원 침대가 아니라 당신의 집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십시오. 카톡으로, 문자로 지금 당장. 당신의 부모님, 친구, 이웃, 한 분이라도 더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